그리고 질병들 중에 감염성 질병이냐 아니냐, 그 감염에 대한 개념도 약한 친구들도 있길래 감염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어, 이제 터치를 했어, 그러면 내 병이 옮겨가는 게 감염인 거지. 내 몸에 있던 병원체가 다른 숙주에게 넘겨가서 그 사람도 앓게 되는 게 그게 감염성 질병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대사성 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봐. 당뇨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졌어. 당뇨가 가나? 그러진 않잖아. 고혈압 환자가 만졌어. 고혈압이 넘어가나?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으로 일단 나눌 수 있는 거고,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한 질병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당뇨, 고혈압, 뭐 이렇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겠죠. 나의 몸 자체의 대사성 질환들을 말할 수 있어. 또는 유전적인 질환, 선천적인 유전병들 이런 것들 있겠죠. 뭐 혈우병이랄지, 그지? 또는 뭐 이제 파킨슨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소인의 정보들이 있어서 뭐 가족력들도 좀 보잖아. 또 유독 뭐 치매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경우도 혹시 윗분들 중에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잖아. 안젤리나 졸리도 유방암이라고 하는 형태가 엄마한테 있었기 때문에 나도 혹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있지 않을까, 노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머리카락이나 이런 DNA로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가 있었어. 변이가 일으켜진 유전자가 있어서 있다는 걸 확인하고 먼저 또 디테일한 검사를 한 다음에 종양을 떼내고 이렇게 뭐 관리하고 있는 상태죠. 아무튼 그런 건 비감염성이에요. 근데 감염성인 건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형태죠. 5종류가 나옵니다. 5종류. 일단 이름을 알려드려 볼게요. 프라이언,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균, 진균. 이렇게로 하나, 둘, 셋, 넷, 5개, 5종류가 나옵니다. 병원체의 종류 중에 얘네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나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일단 나눠서 일단은 자, 모든 저 병원성을 일으키는 저 아이들 자체가 생명체겠죠. 생명체라면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병원성을 일으키는데 얘는 광우병이야. 소한테 나타나는 질환이면 광우병, 양한테 나타나면 스크래피. 그러니까 뇌 조직 자체가 흐물흐물 약간 뭐라지 스펀지처럼 돼서 이 어떤 그 정서적 장애나 정신질환이나 행동장애로 나타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프라이온 원인 때문인데, 이 프라이온은 정상적으로 내 몸에 원래부터 갖고 있는 단백질이야. 오케이? 근데 원인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어. 정확한 이유는. 근데 변형된 프라이온 입자가 들어와서 내 몸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 우리 몸의 정상적인 단백질을 갖고 있어. 프라이온을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자꾸 변신시켜. 내가 내 몸으로 섭취되어 들어왔던 변형 프라이온이 이 단백질, 내 몸에 있는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 아주 빠른 속도로 변신하게 해버려. 근데 이제 그걸 관찰해봤더니 마치 생명체가 계속 새끼 까는 것처럼, 생명체가 세포 증식을 하는 것처럼 변형된 프라이온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처음에 볼 때는 그래, 변형된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체, 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체여서 이렇게 증식하는 건가 보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형태의 결과로 확인을 해보면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기전이 작동되어서, 지금 연구 중이겠지?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찰해봤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내 몸에 기능하고 있던 정상 프라이온이 재빠르게 변형화된 프라이온이 되면서 고착이 돼. 오케이? 그러면서 내 신경조직막을 해치는 형태로 작동되더라는 거야. 이게 소에게 나타나면 광우병, 양에게 나타나면 스크래피, 사람한테 나타나면 크로이치아코프 디시즈, 크로이치아코프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증상은 비슷해. 스펀지화 되거나 신경 조직이 뇌에. 그래서 크로이치아코프병. 자, 그러면 바꿔야 되겠는데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 그래서
프라이온은 실제 세포야? 아니야. 세포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 세포 막 성분을 가지고 있고 막에 박혀있는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세포 생명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세포 생명체가 아니야. 오케이?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의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 입자야. 무엇은? 프라이온. 그치? 그래서 얘는 세포는 아니야. 세포가 아닌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변형된 프라이온, 병원체 종류 중에 변형 프라이온은 세포 구조 아니고요. 단백질성 감염 입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없어요. 당연히 세포가 아니니까 핵산도 없을 거고, 그쵸? 오케이?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인 핵산도 없겠죠. 핵산 없어요, 핵산. 세포 구조 아니에요. 맞죠? 핵산 없고요. 세포 구조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진균류 저 나머지 5개들 중에 4개와 하나로 나눠볼게요. 어떻게? 바이러스 세포 구조예요? 바이러스 세포 구조인가요? 아니죠. 바이러스 세포라고 볼 수 있나요? 세포라고 얘기를 하려면 인지질 이중 추용이라는 이 막구조에 인지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막구조에 군데군데 어떤 특정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막에 박혀있는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포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자신의 단백질 껍질들이 이렇게 있어. 이런 형태로 구형으로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박혀있는 스파이크 모양처럼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냥 자신의 고유한 정보인 DNA나 RNA와 같은 정보는 가지고 있대. 근데 세포 구조는 아니야. 따라서 얘네들은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 세포인.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야 아니야? 아니야. 바이러스야. 오케이? 그리고 프라이온은 뭐라고? 세포 아니야? 생명체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세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 입자야. 오케이? 프라이온은 단백질이야, 단백질. 아, 이 빨간색이 마음에 드니까 계속 빨간색으로 쓰네. 진하게 나오는 빨간색.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이러스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바이러스는 세포, 그러니까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중간형이잖아. 그치?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중간형이어서 뭐는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인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 어떤 아이는 DNA로 어떤 아이는 RNA로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죠? 핵산은 가지고 있어. 핵산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이런 인지질과 같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재료는 없지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재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뭐는? 단백질은 있겠네. 그치? 왜? 단백질 겉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것도 다 단백질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는 아니지만 단백질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스스로 물질도 못하죠. 그죠? 기생에서만 작용하니까 활물기생. 살에는 생물체의 기생에서만 작용을 하더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할 수 있겠나? 활물기생하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세균. 그리고 원생동물. 그리고 진균. 다 세포 구조입니다. 세 개 다 싹 다. 세포 구조인데 이제 저 세 개를 또 파티션을 나눠보자면 얘는 세균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세균도 나름의 세포도 나름의 세포도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 세균이 아니라 세포. 세포도 나름의 역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원시 형태의 세포는 뭐만 핵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핵이 없어. 원시 형태의 세포는 핵이 없고, 그 경계인 세포막의 경계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네, 이렇게 있긴 있는데, 세포 질의 전부가 이렇게 펼쳐 있어. 얘를 담아두는 별도의 핵이라는 공간이 없어. 오케이? 그런 형태로 여러 세포 막 구조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없어. 그런 아이를 원시 형태 세포, 원핵 세포라고 해요. 핵막 없어요? 세포 소기관, 막성 소기관이 없어요. 원핵 세포라고 해요. 누구야? 대장균, 포도상 구균과 같은 세균.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원핵 세포야. 원핵 세포.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핵막 없고, 핵이 없고, 핵막과 핵이 없는 것 뿐이지 유전 정보가 없는 거야? 아니야.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세포 질에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유전 물질은 있어. 유전 물질이 있단 말은 핵선이 있다는 거지. 선생님, 말이 여기서 여기로 똑같이 막 헷갈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헷갈리게 잘 잡으셔야 돼요. 핵산이 유전 물질이야. DNA, RNA와 같은 유전 물질. 핵산이 유전 물질.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세포질에 그냥 펼쳐져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포도상 구균, 아니면 간균, 나선균 모양에 따라 구균, 동글동글한 모양이면 구균 모양. 그다음에 막대기 모양이면 간균. 근데 얘가 스파이클 형태처럼 이렇게 꼬여있다 그럼 넌 나선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오케이? 나선균. 왜 이성균이 생각나지? 미안해요. 좀 드립 좀 잡았어요. 나선균. 나선 모양으로 있는 균이면 나선균. 구균, 간균, 나선균 이런 모양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장균들이 그런 예시들이 있어요. 대장균. 자, 그 다음 원생동물. 얘보다 조금 진화되어 있어. 원생동물과 진균류들은 자, 어떤 형태?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야. 진핵세포. 그러니까 세 개 다 세포인데 너는 원시 형태 세포, 원핵 세포가 세균들. 자, 선생님 진균류라고도 하고요. 문제에서 풀 때 균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진균류나 균류 이 둘 다는 다 진화된 상태의 세포,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 당연히 핵도 있어, 핵막도 있어, 당연히 유전 물질도 있겠지. 그것들이 핵에 쌓여 있겠지. 자신의 고유한 정보가. 그지? 오케이? 거기다 원생동물, 진균류 둘 다 다세포성이야. 다세포성. 오케이? 다세포성. 내가 또 이러면 이럴 수 있겠다. 진균류들만 다세포성. 세포가 여러 개. 그래서 자, 우리 버섯들, 그죠? 곰팡이. 버섯도 어떻게 보면 균사예요, 균사. 네? 그래서 버섯을 구성하게 하는 그런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버섯. 대충 그렸어요. 자, 버섯 식감이 약간 쫀득쫀득하잖아요? 쫀득쫀득한 표현이 맞나? 쫀득? 쫄깃도 아니고. 쫄깃도 아니고 약간 식감이 약간 식혀. 서걱? 약간 물컹도 아닌 서걱? 약간 좀 그래요. 센 거 말하시는 거예요? 안 센 거 말고 그냥 그 약간 꺼진 거? 물컹? 아니 어떤 건 물컹하긴 한데 어떤 건 또 식감이 있기도 하고 좀 대체적으로 그긴 하잖아요. 약간 자, 이게 이렇게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균사체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곰팡이들도 이런 균사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형태들이야. 그래서 곰팡이나 또는 무좀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균, 곰팡이나 무좀균, 곰팡이들, 버섯들 다 진균류성입니다. 습진. 오케이? 선생님 왜 버섯이 진균류, 그러니까 진균류 타입 안에 우리에게 병원성을 일으키는 종류를 굳이 뽑자라고 하면 곰팡이들 또는 습진균, 무좀균. 뒤에 균이 들어가니까 그럼 세균이랑 똑같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 균은 여기 있을 때 이 균사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다음 원생동물 하나 남았어. 원생동물은
혹시 그 뭐 뇌를 먹는 아메바 들어본 적 있나? 약간 그 뭐지? 아메바나 집신 맞아. 아메바나 집신벌레들은 정상적인 형태들은 물속에 담수에 고여있는 물속에 좀 사는 편이고요. 우리가 뭐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오랜 시간 고여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 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수영하러 가진 않아요. 우리는 수영장이나 아니면 욕조나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크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자 어디 목욕탕에 없나 아니면 자유롭나 봐. 영혼들이 자유로워서 아무도 아니 보유도 할 것 같아. 말을 헐렁벌렁 하고 막 이렇게 헤엄치잖아. 그런 고여있는 물에 헤엄쳐서 놀다가 고여있는 그 담수 안에 있는 아메바들이 비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 체액 안에 들어간 거야. 하필이면 내 수막염 안에 감염되어 들어가서 우리의 거기 이제 염증을 일으켜버린 형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증식되어서 나타난 형태로 아메바 같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 몸의 것이 아닌 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몸은 방어작용에서 퇴치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근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염증 반응의 형태들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뭔가 자극적인 형태의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내려먹는 아메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들이 원래는 방어작용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버린 거지. 그런 종류 하나로 원생동물들이 있고요.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야. 말라리아 모기 유충이 모기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그 채채파리 유충이 그 모기가 물렸을 때 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적혈구에 산소 포화도 안에 의존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우리도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 공급 효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랄지 고열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말라리아랄지 또는 뇌를 먹는 아메바 같은 거 다 원생동물에 의한 원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럼 아메바가 다 나쁜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아메바가 지들 물 사는 데 있으면 원래 자기들 사는 공간에 있는 거니까 문제 안 돼요. 걔네들이 부득이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가 문제인 거지. 오케이? 돈벌레나 찐득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게 원생 동물들인 거지. 자,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와 원생 생물. 여러분 책에 원생 생물 여기 동물로 나와 있는데 원생 생물이 맞네요. 원생 생물. 동물은 너무 협소한 범위니까 원생 생물. 균류, 변형된 프라이온, 그 다음에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나와 있고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그죠?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또 뭐 독감과 감기의 바이러스의 원인 종류가 다르죠. 인플루엔자이냐 아니면 사스냐 또 코로나 바이러스들마다 또 파티션이 다 달라요. 분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개가 섞였을 때 너는 뭐 바이러스성이니 아니면 너는 뭐 원생동물성이니 너는 진균류성이니 구분할 수 있도록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식중독은요. 식중독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은 성분이 있어서 구토나 장염이나 이런 형태들로 트러블로 나타나는 걸 식중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세균에 의한 식중독일 수 있어. 음식이 상했는데 세균이 상하게 한 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온도가 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균이 죽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음식을 어패류나 폐국류를 먹었었을 때 그게 섭취되어 같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겨서 장염이 왔다. 그러면 그건 바이러스성 식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식중독의 원인이 단 하나, 세균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식중독이 올 수도 있고 등등등 케바케 여러 개가 있는 거야.